인도네시아 국방차관 호언장담 논란. KF-21 7호 기 시험 비행은 우리 담당. 한국의 중대 결단. 언니가 가장 두려워했던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2024년 8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당초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을 비롯한 국내 방산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KF-21 사업의 전망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본 글에서는 KF-21 인니 분담금 축소의 배경, 의미,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분담금을 축소하게 된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방산 예산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내 정치 상황. 인도네시아 내부 정치 상황의 불안정성 역시 분담금 축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술 이전 협상 지연. 양국 간 기술 이전 협상이 지연되면서 인도네시아 측의 부담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분담금 축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KF-21 사업의 재정 부담 증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로 인해 한국 정부와 KAI의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기술 이전 규모 축소. 분담금 축소와 함께 기술 이전 규모 역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업 일정 지연 가능성. 재정 부담 증가와 기술 이전 협상 지연은 KF-21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방산산업의 경쟁력 약화. KF-21 사업의 성공 여부는 한국 방산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분담금 축소는 한국 방산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F-21 사업의 향후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인도네시아와의 협상 재개와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양국 간 협상 재개.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을 재개하여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분담금 축소로 인해 발생한 재원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내 방산산업 육성. KF-21 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내 방산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외 수출 확대. KF-21 외 해외 수출을 통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KF-21 인도네시아 분담금 축소 사태는 한국 방산산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국내 방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 개발 투자 확대. 첨단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제 협력 강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개발 및 생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방산산업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방산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정부는 방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KF-21 인도네시아 분담금 축소는 한국 방산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국내 방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2. 내년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 묻자. 크렘린궁 물론. 가까운 이웃은 서로 방문. 러시아 크렘린궁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에 회담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25일 현지 시간 러시아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2025년 북러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DPRK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의 이웃이며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강한 연대를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물론 가까운 이웃 국가들은 고위급과 최고위급 방문을 지속해서 교환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크렘린궁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라고 타스는 해석했다. 다소 원론적으로 표현하기는 했으나 대체로 회담 성사 여지를 열어뒀다는 평가다. 앞서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 평양 방문 당시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대했다는 점도 내년 회담 전망을 뒷받침한다. 최근 북한이 자국군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하며 양국 관계가 혈맹 수준으로 격상되기도 했다. 만일 내년 만남이 성사된다면 두 정상은 3년 연속 얼굴을 마주보게 된다. 그만큼 북러 밀착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무기 거래를 본격화했으며 올해 6월 평양회담에서는 북러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체결됐다. 3. 북한, 우크라 파병 시인하며 불법 아냐, 강변, 한미일, 대응책 강구. 북한은 2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제법 규범에 부합한다고 강변하며 불법적인 파병이라는 것을 부인했다.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러시아 파병설 관련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확인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국제보도계가 떠드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상은 이어 그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 면서 파병이 불법적이지 않다고 강변했다. 우크라 파병을 사실상 시인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불법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북한군 우크라 파병은 우리 정부가 처음 공식적으로 확인해 알렸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1,500명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 중이라고 발표했고 23일에는 3천여 명으로 불어났고 연말까지 1만 2천 명의 병력이 파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우리 정부에 북한군 파병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위한 대표단 파견을 약속했다. 이후 미국 정부도 북한군 3,000명이 러시아에서 훈련 중이라고 알리며 훈련을 마치면 러시아 서부로 이동해 우크라 전쟁에 투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투입될 경우 정당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우크라 전쟁 개입 정도, 또 러시아가 그 대가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이나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지에 따라 단계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여기에는 공격용 무기를 우크라에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한국, 미국, 일본 국가안보실장이 25일 현지 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가졌고 오는 30일에는 한미 국방장관이 모이는 양국 군 당국 최고위급 회의체 한미안보협의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4. 우크라의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66%, 윤 지지율 20% 다시 최저, 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다시 기록해 2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윤 대통령이 전날 북한군 파병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제공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 66가 비군사적인 지원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우크라이나 대응과 관련해 의약품, 식량 등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한다는 응답이 66%,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 13%, 어떠한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 16%로 나타났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군사적 지원보다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한다는데 힘을 실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과 관련해서는 대다수인 73%가 위협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협적이지 않다 21%였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서 느끼는 위협성은 성별,
정치적 성향별, 지지정당별 등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한국갤럽은 해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직전 조사 10월 15-17일 보다 2%포인트 내린 20%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지난 9월 2주차 조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 20%를 기록한 뒤 소폭 상승하며 20% 초반대를 유지해왔으나 6주 만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피 오른 70%였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 27%, 국방안보 9%, 결단력 추진력 독심 5%, 전반적으로 잘한다 5%, 및 위대정원 확대 5%, 주관 소신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 15%, 경제 민생 물가 14%, 소통 미흡 12%,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6%, 독단적 일방적 6% 등이 꼽혔다. 갤럽은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40대 등에서는 그 비율이 90%를 웃돈다며 여태껏 대통령을 가장 후하게 평가했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긍정 48%, 부정 40%로 부정적 시각차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30%로 동률을 기록했으며 조국혁신당 6%, 개혁신당 4%,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였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를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위협적이다 응답이 73%, 위협적이지 않다 응답이 21%로 집계됐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서 느끼는 위협성은 성별, 정치적 성향별, 지지 정당별 등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위약품, 식량 등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한다는 응답이 66%, 어떠한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 16%,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 13%로 조사됐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의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4%,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